사실 이게 좀 그냥 넘어가려다가 요 내용들은 조금 팩트 체크를 좀 해달라 여러분이 그러셨어요. 일단은 첫 번째 누군지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분 비판하기 위한 뭐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조금 시장 오해 바로잡는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애초에 실체가 없는 것이고 AI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분. 그래서 내려지는 그분의 결론?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야.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은 언제냐? 3년에서 5년이 아니라 1년 이내라는 거야. 1년 이내. 그 다음에 빠르면 2026년 3분기 또는 상반기 내에 피크 아웃이 된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슈퍼사이클의 성립 조건 요거 한번 같이 보시죠. 1번 반도체 사이클이 수요에 의해 결정돼야 되고, 두 번째 AI 칩 출시 이후 메모리 수요가 실질 물량 기준으로 급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논리는 이 두 가지 성립 조건을 다음과 같은 근거들로 반박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이 적어도 내세운 근거들 자체는 다 맞는 얘기긴 해요. 쭉 한번 읽어볼까요? 2013년에서 2025년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20% 감소했다. 요거는 팩트 체크 바로바로 할게요. 요거 맞아. 그 다음에 셈이라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세이프 데이터 맞고. 두 번째, 한국 반도체 제조업 생산량 2022년 7월부터 30% 감소, 가동 70%. 이거는 국가 통계예요. 그거 제가 확인했어요. 팩트 체크 맞고. 세 번째, 마이크론과 중국은 생산을 늘리고 있고. 팩트 맞습니다. 한국 기업만 줄이면서 쇼티지를 유발하고 있다. 어쨌든 이것도 그 분이 이제 그 갖고 온 어떤 그 팩트나 데이터 시트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요거 일단은 좀 스킵을 하고. 수출 지표 해석. 3월 반도체 수출의 역대 최고치예요. 328억 달러. 근데 가격 효과가 본질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논리는 뭐냐? 가격이 200% 상승했는데 수출이 150% 증가했다? 그러면 이거 역산해 보면 P가 200이 증가했는데 근데 수출은 150%밖에 증가 안 했다? 아, 그럼 Q는 줄었구나. 그 다음에 잠재 공급 여력이 시장에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시 감산을 하고 있던 거를 감산을 증산을 하게 되면 가격 폭락한다. 가격 폭락.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언뜻 보는 거 맞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애초에 실체가 없는 것이 가운데 있는 팩트를 통해서 1번에 되는 슈퍼사이클 성립 조건을 기각을 시키고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성립 조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그래서 내려진 결론, 슈퍼사이클이 애초에 실체가 없다. 이거 혹시 T 성향이신 분들 이 전체 논리 구조 중에서 잘못된 부분, 아니 바로 답을 맞췄네. 슈퍼사이클은 수요에 의해 결정돼야 되고 메모리 수요는 실질 물량으로 기준으로 급증해야 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반도체 시장의 어떤 사람도, 아니면 시장 산업과 모든 것들 다 통틀어서 그 누구도 수요에 의해 결정돼야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성립 조건이라고 해놓고선 배격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끝난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뭔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그런 뷰이기는 한데 논리적으로는 맞다라고 설명하더라고.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애널의 뷰니까.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 새록새록하죠? 시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차원의 네 가지 팩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20년 정도 하시던, 저보다 더 오래 하셨잖아요. 이분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시장은 뭔가 수요가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건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공급과 수요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공급은 미리 결정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요에 의해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오해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 시장은 물론, 반도체 시장도 물론, 슈퍼사이클은 결국 서로 다른 시간선을 공유하는 두 가지 팩터가 결정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시간선. 왜냐? 기획, 캐펙스, 집행에서 산출까지의 시간 타임 렉이 있으니까 그 두 개의 불균형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슈퍼사이클. 반드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될 필요도 없고 실질 물량을 기준으로 급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근원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제는 잘못됐더라도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또 최근 이런 배경 속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억지로 혹은 몰래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이 슈퍼사이클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같이 나와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슈퍼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낮추고 있다. 요거 들어보신 분들 요 얘기. 이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잘못된 문제. 시차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의도적으로 기업들이 캐펙스를 보수적으로 가져간 건 맞아요. 그건 팩트예요. 하지만 그것은 2025년 6년에 그런 게 아니라 2013년 4년 때 그런 거예요.
왜냐 그 전으로 시장 수요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정확히 이제 스마트폰과 PC 쪽이 뭐가 있었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저는 반대로 사회에 어떤 그 대변혁이 있었잖아요. 온라인 기반으로 이제 완벽 다 재정립된 거야. 그 시절에. 그러면서 노트북도 다시 구매하고 이러면서 수요가 당겨졌어. 그래서 22년, 23년, 24년, 25년은 그 수요가 미리 소진되고 약간 공동화 속에서 소폭의 회복 정도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낸드와 디램 기업들은 캐펙스 투자 자체를 크게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또 뭐가 있었냐? CXMT나 YMTC의 이제 본격 진입이 그때부터 예상됐던 거야. 아, 이거 어렵겠다. 천천히 가자. 그래서 원래 갔던 게 100이면 80 정도로 이제 했던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랬어. 그때 캐펙스를 한 게 산출로 나오는 게 언제냐?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2014년, 5년, 6년 초반까지예요.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업황이 장기간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더 그랬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반대로 산출이 더 늦게 찾아오는 거고. 산출이 더 늦게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샌디스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시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Q는 이렇게 설명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2013년 4년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 그 산출이 약간 억제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메모리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감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거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지금은 아주 명확히 삼성 하이닉스 다 마찬가지로 죽자 사자하고 생산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핵심, 바로 지금부터가 그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Q가 지금 올라가거든요. 지금 여러 컨퍼런스 코리아 마찬가지고 지금 다 모든 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Q 쪽이 상승이 이미 2025년 하반기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오해를 풀지 않고 가게 되면 이미 Q가 상승이 시작됐고 특히나 2분기, 3분기부터는 Q가 확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해소가 안 되고 그냥 가잖아요. Q를 보는 순간 누군가는 팔 거고 그러면 지금 잘 모르고 그냥 투자했던 사람들은 피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얘기하는 이유,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Q는 이미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게 제가 설명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생산이 낮추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1년 반에서 1년 정도 전에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이 돼서 그 2013년 4년에 내렸던 결정을 수정하기 위한 단계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거 비판하는 것보다 시계열로 살펴보는 현재 상황들, 슈퍼사이클의 시간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캐펙스 진행에서 산출, 웨이퍼 아웃풋까지 나오는 거기엔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해요. 따라서 현재의 산출량 Q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3년 4년의 시계열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캐펙스 결정하는 수뇌부에 있었다고 지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2013년 4년에 스마트폰, PC, 노트북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었어.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 이후 오히려 디바이스 교체 시기가 폭발한 후에 미리 소진되어 버린 수요가 아주 조금씩만 회복될 수 있는 거야. 왜냐, 사이클이 끝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더 큰 문제는 CXMT랑 YMTC야. 여전히 사람들,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XMT, YMTC 얘기하면 야, 이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라고 얘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프로젝션 상에서는 2025년 6년 전으로 얘들이 시장 점유율 10%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빅펀드 2와 3가 가동되면서 공장 짓고 산출 올라가는 구간이었어요. 그 충격이 언제 와? 지금 이제 오고 있었어야 돼요. 왜? 여기 끝에가 보시면은 300K야, 300K. 300K면 마이크론 디램 캐파랑 똑같아요. 근데 근데 이게 시장 충격이 안 오냐? 당시 얘네들의 어떤 연착륙 전략은 DDR4부터 천천히 시장 잡아먹고 DDR5로 넘어가는 거였어. 그래서 2013년 4년에 삼성 하이닉스도 어쩔 수 없이 DDR4 시장에서 미리 빨리 EOL 하자. 근데 시진핑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경착륙으로 가자. 무슨 경착륙? HBM으로 먼저 가. HBM 거기까지 오면서 HBM 만들려면 원장 4분의 1, 5분의 1 날아가니까 추가적으로 산출 억제가 있었으면서 공급이 훨씬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EOL을 반대로 삼성과 하이닉스는 늦추고 DDR4부터 매출이 잘 나오면서 그런 일들이 반대로 벌어진 거라고. 근데 이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감산했다? 지금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야, 중국은 별거 없다라고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 별거 아닌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어떤 균형점을 붕괴시키거든요. 얘네들이 대단하고 안 대단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시장의 모든 시나리오를 함께 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자꾸 이제 누군가가 이제 설명할 때마다 중국에 대해 너무 조금 이렇게 호의적이라고 오해를 하시길래 전혀, 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CXMT 관련 정리하면은 그들이 갈 수 있는 한계 노드까지 최대한 전환을 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중국 쪽에 있는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DDR4부터 천천히 가는 소프트 랜딩 전략이 무너지고 HBM부터 하라고 하니까 당 넘어 국가 차원에서 HBM 확보 쪽으로 대전략이 선회되면서 단기 산출이 추가적으로 억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거야, 이 충격이.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올 수 있다.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보죠. 2023년 4년 정도부터 출발점을 잡고 이 다음 메인 사이클 2017년이야. 여기가 이제 ID1 P5, Y1이라고 치고 그렇죠? 그 전 사이클이 지금 우리가 있는 건데 그 전 사이클이 지금 플래토 구간이 있는 거예요. P4라든지 이런 것들 원래 있었던 M16이라든지 P4라든지 이 상황 속에서 추가로 CXMT랑 YMTC 산출 억제가 되는 거야.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재설계 이슈 있었죠. 또 세대 전환 이슈 또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게 온 거야. 그래서 들어가지고 HBM 하나 만들려면 DDR5 하나 만들 때보다 뭐 1대3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체 코스트 인풋까지 다 치면 1대4, 1대5예요. 그리고 HBM4 넘어가면 더 커지고. 근데 그거를 하이닉스는 그거를 메인으로 가니까 큐가 상대적으로 적게 찍히는 거야.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하이닉스가 의도적으로 감축했다? 이런 식 결론 나오는 거고. 삼성은 어떻게 돼? HBM 안 그래도 얘네들이 적게 찍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를 실제로 판매를 못했어. 두 번째, 재설계까지 했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상대적으로 큐가 적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이제 관념적인 얘기들보다 삼성 쪽에서 얘기하는 랜드랑 D램 빗크로스 P는 나중에 또 정리하고 Q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이제부터 올라가는 구간이 이제부터 올라가는 구간. 근데 왜 이렇게 늦었냐? 재설계 있었고 노드 트랜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HBM 슈어가 더 크니까 Q가 더 적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의도적으로 Q를 억제해서 P를 올렸다? 아예 잘못된 구간이라는 거. Q는 지금부터 더 본격적으로 증가한다. 재설계에 이제 매를 맞았고 노드 트랜지션에 매를 맞았고 그리고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 중에 27년 이 다음 사이클을 다 당기는 그런 추세고 하이닉스는 상반기 램프업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기존에 있었던 컨틴전시 플랜의 아웃풋이 나오고 그다음에 메인 사이클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올라가는 Q의 상승 구간에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잘못된 어떤 해설들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고 가면 Q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누군가는 이제 매도를 칠 것이고 두 번째 Q가 지금 올라가거든요. Q가 올라가면 당연히 P는 균형점을 맞게 돼 있어요. 지금의 P의 상승률 자체는 어찌됐든 Q가 지금 억제된 상황 속에서 수요가 초과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항상 균형점을 찾아가기 마련이고 그런 관점에서 P는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어쩔 수 없이 P의 상승률 이건 무조건 내려가는 거고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은 증산에 들어갔어요. 다만 P차가 존재하는데 그것마저도 이미 1년 전에 이미 그 컨틴전시 플랜이 들어갔고 그 컨틴전시 플랜 때문에 이 메모리 시장은 Q의 상승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이 플래토 구간에서 하는 게 뭐냐? M15X 그쵸? P4의 페이즈 2, 페이즈 4. 그 다음에 마이크론 뭐 있습니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답이 없었어. 삼성 같은 경우는 원래 P4에 이제 멀티 팹으로 이제 만들었던 공간을 했으니까 되는 거고 하이닉스도 M15에 추가로 추가 빨리 한 거고. 근데 마이크론 답도 없었어. 근데 얘네는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 이미 지어진 팹을 샀어. PSMC.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시장은 Q의 어떤 그 상승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P의 상승은 당연히 멈추는 거고. 왜 균형점을 찾아가는 구간, 자연스러운 행동, 그것까지는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그게 그래서 폭락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지금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죽자 사자하고 야근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열심히 이렇게 하루하루 공부해 나간다면 적어도 앞으로 한 두 분기 정도 그 뒤에 분기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매출은 빠르게 바야흐로 제대로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간다. 왜냐? 가격은 결정이 됐고 지금 뭐 LTA 그런 것들 나중 일이라고 쳐도 지금 계약은 어찌됐든 6개월, 1년까지는 맺어져 있는 거고 근데 산출이 안 나왔던 건데 그 산출이 지금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미래는 알 수 없는 건데 이제부터 그 정해진 P 가격 속에서 산출이 증대를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지금 가격 계약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모른다 쳐도 지금 가격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애들까지도 HBM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애초에 LTA 하기 전에도 애초에 1년으로 시작했던 시장이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서버용 지금 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건 분기별로 했던 게 있는데 적어도 지금 확정된 ASP는 6개월은 간다고 보면 되면 현재 추세가 일단 시장의 매출로 반영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흔들릴 수 없는 전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억제됐던 산출이 지금부터 나오는 Q 구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 가격은 모르지만 시장은 그래도 앞으로 한두 분기는 괜찮다라는 확신은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 하이닉스도 분기 매출 잘 가고 있다. 이게 말로만 하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니까 여러분들도 다 뭐 이해를 했다라고 이제 저는 항상
오해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P5, Y1, 그렇죠? ID1 여기 이제 메인 사이클이 다음 사이클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근데 이제 요게 2017년 예를 들어서 요게 중순이라고 본다면 원래 요 정도 들어가 있다가 요걸 좀 빨리 당긴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2분기 정도에 램프업 하겠다 이런 것도 확정을 거의 지었어요. 그래서 1번 다음 사이클의 조기 램프업이 일단 첫 번째가 되겠고 그다음에 중간 P4라고 그냥 할게요. 그다음에 M15X 여기는 HBM용으로 그렇죠? 따로 빠르게 추가로 더 한 거고 그다음에 얘네도 통로 마이크로 요게 단기적으로 원래 있었던 P4 메인 그 M16 이런 것들이 메인 사이클이고 그 사이클에 이게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었던 메인 사이클은 당겨지고 중간에 추가 컨티전시 플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P는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가격 자체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픽스된 상태에서 가니까 Q만 올라가면 상승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적어도 1, 2분기는 괜찮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하고 가면 좋겠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뒷구간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몰라요. 시장 균형은 아주 작은 어떤 변동에도 빠르게 깨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2027년에 대한 내용은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맞추기로 하고 일단은 하락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어해보자 정도. 그래서 이제 피해 하락은 이미 예견돼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시장에 좀 주입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것이 2027년에 올지 8년에 올지 아니면 6년 말에 올지 아무도 모를 일.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근데 가격을 그것은 직접 결정하는 구매부 담당자도 모르는 일이에요. 걔네들이 알았으면 사이클이 옵니까? 또 사마마의 수뇌부도 알 수 없는 게 이 가격이거든요. 근데 내가 말을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내부에 큰 소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근거들 내밀면서 폭락을 이야기한다? 저는 주식 단 1주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2026년에는 좀 안 얘기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어떤 사람한테는 오늘을 간신히 버티게 하는 희망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거 볼까요? 이 사람이 틀렸다기보다는 이런 대단한 사람도 이분은 특히나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실수를 할 수 있다. 요 정도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점이 맞았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 건 맞다. 그다음에 더 핵심 2, 3년 전에 어떤 그런 전략적인 선택 때문에 현재 플래토 구간에 있는 거예요. 산출이. 근데 단기적인 컨티전시 플랜들이 있어서 산출 기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고 2027년에 있었던 그 메인 캐파 확장이 당겨지는 그런 구간이 이제부터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들은 상수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상수화가.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그 과학 시간에 돌렸던 그 뒤에 끝에 세밀 조절 나선가? 그것만 보면 돼요. 바로 그것들이 뭐냐? CXMT와 YMTC라는 거예요. CXMT와 YMTC.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다는 거. 정리해보고요.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렇죠? 2분기 실적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증권사들 그냥 추정치만 갖고 왔어요. 그렇죠? 상단 밴드, 하단 삼성전자 건데 하단 밴드 요 정도 수준이다. 그럼 아까 그래프 속에서 어떻게 되냐? 스카이 라케팅 하는 그런 시기다. 2분기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됩니까? 하이닉스도 같이 볼까요? 하이닉스도 지금 상단은 65조, 70조까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중이니까 66조에서 57조 컨센 밴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37조였어요. 1분기 37조. 근데 지금 65조. 그럼 2배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론까지 같이 좀 보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동안 여러분들 채팅도 좀 읽어보면서 추가로 할 얘기들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2분기 그렇죠? 2분기 요렇게 간다. 매출 추정도 스카이라케팅 구간이 들어간다. 그래서 2017년 이후까지는 모르겠어. 그거는 또 새롭게 또 변화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구간 자체가 상향된 SP로 가고 있고 Q가 이제부터 산출 나오니까 그 정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올해 컨센도 같이 좀 정리해봤는데요. 삼성 하이닉스. 요게 지금 계속해서 상단과 하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영업이익 하면 500조 일단 넘는 이미 지금 500조 넘는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아직 몰라. 그래서 조금 이제 새길로 빠지자면 내년 3분기 대한민국의 이제 법인세 수입 엄청나다. 미쳤다. 그래서 뭐 추경을 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혹시라도 뭐 경제가 조금 펀더멘털리 흔들리더라도 이런 어떤 것들이 만들어진다. 상반기까지. 여기에 이제 증투세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찌됐든 정치인 분들은 특히나 좀 그 많은 예산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유튜버로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좀 돌아보고 우리 빚도 좀 갚아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또 한 가지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것을 바꾸려고 오늘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한켠에서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하락의 사이클을 이번에는 기필코 막아내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언제나 상승 이후에는 반드시 하락을 반복해온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부정해서는 안 되겠어요. 피해 상승률은 반드시 하락할 것이고 상승률은 올해 하반기에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게 제 뷰예요. 언젠가 반드시 피해 상승은 멈출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꼭 무조건 하락 사이클로 설명해서는 안 되겠다. 현재 대부분의 것들 다 상수화돼 있고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건 뭐냐? SCA. 그래서 누군가 제가 이거 설명하면 뭐 그게 중요한디? 아주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과거와 우리는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SCA에 대한 내용들 단순히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의 최상한선과 하한선 물량도 마찬가지고 물량 안 사줬을 때는 리페이하는 조건도 있고 그거 다 다른 데선 다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해왔던 거야. 근데 지금도 야 이런 식으로 하면 가격을 우리가 더 못 먹잖아라는 단견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상승을 어떻게든 막 부추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지금 어떤 기업이 OPM을 70 이상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 기업을 우린 2개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작은 규모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법인세를 안 좋았을 때도 10조씩 내줄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 내년에는 100조를 넘게 법인세를 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으로 가면. 그 다음에 CXMT와 YMTC 꺼진 불도 언제나 다시 보고 두 번째 그 꺼진 불은 꺼지지 않았다. 왜냐?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못 오는 게 기술적으로 뭐 문제가 있고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얘네들이 알아서 해결할 부분이고 핵심은 전 세계의 모든 대부분의 산업들의 25%의 글로벌 수요, 20에서 25%의 글로벌 수요는 중국이 가져가게 되고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과 하이닉스만큼의 HBM 기술력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본인들이 쓸 수 있을 만큼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얘네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두 번째, 야 언젠가 충격 온다며 언제 오냐? 이제 온다. 왜냐? 명확한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시진핑이 HBM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서서히 DDR4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잠식하려고 했는데 HBM 만들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DDR4에 미친 듯 호황이 지난 1년 동안 있었잖아요. 이거 원래는 CXMT가 먹었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무서운 일들이 원래 벌어질 뻔한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잘못했냐? 그건 아니야. 그게 더 우선순위가 맞아요. 걔네들 HBM 본인들 HBM 2, 2까지는 지금 왔어요. HBM 3까지 가는 그 구간 속에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 이 시장 충격? 아 이거 뭐 싸움 자체가 쇼미더머니를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쇼미더머니를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번, 3번 쳤어 이미. 빅펀드 1, 2, 3. 빅펀드 3 같은 경우는 삼성 하이닉스의 캐펙스를 배로 상회합니다. 그게 지금은 과거의 빅펀드 1 때는 이놈 저놈 하겟 반도체라고 이름만 달아놓으면 다 해줬어. 지금은 안 그래요. 살아남은 몇 놈한테만 지금 다 가는 거예요. 누구냐? SMIC, YMTC, CXMT. 기술력이 별로냐? 기술력 별로 아니에요. YMTC 같은 경우는 기술 장벽을 본인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어디서?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그거 크로스 라이선스 해서 겨우 풀었어요. 삼성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답 찾아야 되고 이제부터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저울의 균형은 아주 작은 무게 변화에도 빠르게 기울게 된다. 시장 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단에서 뛰는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그게 전 참 안타까워요. 제가 어찌됐든 CXMT와 YMTC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새로운 변수들에 대해 열심히 쫓아나가는 거죠. 그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얘기들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몰라. 따라서 누군가의 뷰를 부정하는 건 사실 무의미해요. 오늘도 제가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뭐 대단한 제가 사람이라고 그분의 생각을 잘못했다고 하는 건 그렇고 다만 논리적인 어떤 흠결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를 했던 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앞으로 시장은 이른바 현직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을 막 신뢰하고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부 인력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 추정 이런 것들을 비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심리 자체가 떨어지면 가격이 변하게 돼요. 요즘 같은 구간들.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 많고 최근에 나와서 저는 일부러 안 나가거든요. 죄송하다고 하고 안 나가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게 어떤 사람의 인생과 직결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나간다고요. 계층 사달이 아예 그냥 사라졌어. 열심히 주식 공부해갖고 여자친구랑 집이라도 한번 카톡방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저는 섭섭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지금 20, 30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앞으로는 지금 글로벌 경제 자체가 각국이 다 그래요. 중국도 그렇고 본인들의 주식 시장을 통해서 드리븐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쨌든 확대 재정하면 뭔가 부동산 가격 오르고 CPI 오르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주식을 올고 있는 거야. 증시 쪽으로 또 하나의 통화를 흡수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세 없는 저항이라고 해서 약간 비판적인 어조로 설명을 했지만 다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렇다고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핵심은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 자체가 다 그런 사람들 필부들의 돈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중이 아주 높고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왜냐 이런 소리 그분들의 논리를 보지 않고 결과를 보고 그분들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사람들을 믿어버리니까 찾아봐. 그러면 논리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백그라운드 찾아봐. 어디서 뭐 했고. 근데 이 시장의 미래는 그런 것과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늘 얼마나 진실성 있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역사는 오늘부터 시작되니까. 내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사실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전혀 몰라. 근데 힘들게 모아놓은 자산 어떻게든 그냥 이거 갖고 살아보려는 사람들 피해보지 않았으면 마음으로 오랜 시간 제도권에서 정말 빛나는 커리어를 이어온 어느 애널의 주장들을 비난이 아닌 비판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분도. 그래서 혹시나 뭐 이것 때문에 좀 섭섭하시는 감정이 드신다면 미리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혹시라도 이제 오해가 있었다면 혹시나 제가 틀린 거 있다면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요런 부분은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 전해봤고 반복되어 온 역사 어떤 역사? 슈퍼사이클은 항상 역사적 고점에서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하락의 순간에 찍지 않는 이러한 역사를 이번엔 업계가 고쳐 새롭게 써나갈 수 있기를 빌면서 이상 가재소리였습니다. 자, 오늘 얘기들 좀 너무 길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권 애널분들이 워낙 또 이런 데이터 드리븐으로 하니까 오히려 세미 쪽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2025년 통으로 되어 있는 자료고 두 번째 이거 세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라서 이걸로 낸드랑 디램을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어떤 통계 자체가 많지 않았으니까 이게 이제 메인으로 보셨던 것 같고 여기 안에 파운드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부터 이걸로 특정 산업군의 사이클 얘기해서는 안 되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CIS나 수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자료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이거는 액추얼과 전혀 달라요. 추세를 반영해서 만든 거예요. 2025년 여기 이제 이 자료들 중에서 2025년 에서 홀로 돼 있는데 이걸로 2016년 1분기 현재 상황을 얘기한다? 잘못됐다. 두 번째, 제조업 생산량 같은 경우도 이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이 안에 마찬가지 파운드리도 들어가 있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못 돌리고 있는 것들도 있고 만들어져 있는데 못 돌리는 건 뭐야? 재설계. 만들어져 있는데 못 돌리는 건 뭐야? 트랜지션. 또 삼성 파운드리. 나머지 제조업은 그리고 또 어떻게 반란이냐고. 근데 이거 두 개로 시작하는 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한국 기업들만 쇼티지를 유지한다? 하이닉스는 HBM인데 큐가 아직 제대로 산출이 아직 못 올라오는 상황에서 HBM 쪽에 HBM3에서 3E로 갖고 4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큐가 적게 당연히 될 수밖에 없지. P는 많이 올라가지만. 근데 이거를 하이닉스가 쇼티지를 유발하기 위해서 큐를 줄였다? 그럼 삼성도 HBM 만들었는데 못 넣었잖아. 그리고 오죽 캐파가 작았던 것도 아니고. 근데 두 번째 그리고 재설계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큐가 빨리 못 올라갔던 거고. 해당 연사는 주가에 대해서는 메인 논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성님 말씀 맞고요. 어디 분석에서 보니 기존 업다운 사이클 때 메모리 수요자들은 업사이클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때 이제 그렇게 반복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더블 부킹, 트리플 부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놓고서 안 사는 거야. 그거 맞아.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뭘 하냐? 그게 바로 SCA, LTA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돼? 최저 주문 수량은 반드시 픽스를 하고 만약에 그것보다 더 하면 페널티를 해서 근데 그거를 과거에는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애플에서 예를 들어서 3D한테 주문량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못 넣잖아요. 그러면 돈 페이백을 줘요. 그렇게 해온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해야 되는데 시장 근데 일각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걸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밴드 안으로 묶인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더 올라가도.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는 얘기 그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부유도 존중해야겠지만 저는 반대라는 거 말씀 좀 드려보고 SCA LTA를 해서 그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던 하락의 구간만 막아내면 우리는 정말로 좋은 더 안정적인 그래서 더 큰 멀티플을 가질 수 있는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제가 사랑하는 저와 함께 호흡하는 수많은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의 거기 종사자들이 그 사이클 때문에 지금 왜냐 변동은 삼성 하이닉스 여기는 그래도 좋을 때 1억, 2억, 3억씩이라도 지금 받게 되지만 그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시계열에서 훨씬 더 크게 요동친다고요. 그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 이건 단기간에 어떤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서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어떻게든 가야 되고 그래서 SCA 구조를 훨씬 더 소피스케이트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부에.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어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SCA나 LTA 주장할 수 있는 시기도 근 10년, 15년 중에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언제 우리가 이렇게 강한 이 공급자의 어떤 위치를 갖게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는 간혹 공급자 위치를 갖고 있었더라도 수요자들이 너무 많은 수요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개별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어요. 구조적으로 어려웠어.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바야흐로 중간에 뭐 코로케이션도 있고 여전히 서버 OEM도 있고 하지만 훨씬 더 단편화돼 있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요자들과 직접 어떤 딜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SCA와 LTA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제가 계속해서 변죽 올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대단하다 이런 내용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있고 계속 팔로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하트마 간디님 뭐 하이닉스 엔지니어 출신이고 과기부까지 갔다 와서 그래서 그 분의 논리도 맞느냐? 그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예요, 별개. 그분이 대단하다라는 건 인정. 멋진 분이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분이 뭐 혹시라도 이걸 보더라도 나쁘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후배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받아주실 것이다 믿고 오늘 얘기 이제 정리하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